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국 의사, 독일에서 의사학이라는 동영상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독일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대본은 없고, 지금 심지어 화장도 안 해가지고 화장을 지워버려서 조금 초췌하지만 일단 독일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제 독일어를 하게 됐냐면 사실 뭐 의사로서 사실 최고봉은 미국 의사죠. 그래서 미국 USML이나 뭐 미국 의사 항상 동경했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흑수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영어를 사실 제대로 배우질 못했고 중학교 들어가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식으로 계속 영어를 이제 완전 토종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수능 영어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하는데 정말 뭐 원어민처럼 뭐 리스닝 스피킹 뭐 이런 거 전혀 안 되는 그냥 정말 한국 사람. 지금 요즘 애들은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때는 사실 그냥 전형적인 영어 중학교 가서 처음 배운 그런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영어권인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사실 의사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는 아예 초기에 그냥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가 있나? 뭐 다른 언어 중에서도 특히 또 선진 뭐 후진나라 솔직히 좀 가고 싶진 않고 선진국 중에서 영어 아닌 곳 그러면 사실 뭐 이제 몇 나라 없죠. 일본, 독일 뭐 이러죠. 저는 사실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줄 알지만 말만 할 줄 알고 쓰고 있는 걸 제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기는 되고 또 이게 영어랑 반대로 듣기만 하기는 되는데 쓰기 읽기가 잘 안 되는 한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리고 사실 뭐 굳이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는 사실 항상 유럽이나 뭐 이런 곳을 굉장히 여행하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일본도 사실 처음부터 그냥 룰아웃 했고 이제 독일이 이제 딱 들어왔죠. 물론 스위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스위스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이민을 거의 안 받는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네덜란드나 뭐 북유럽 이런 쪽도 사실 좋지만 당장 그 학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가장 이제 남는 게 독일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를 그럼 이제 해보자 해서 저 독일어를 뭐 그 중에서 왜 또 독일을 택했나 뭐 이런 건 나중에 뭐 유럽 여행 얘기나 이런 건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 독일을 택했고요. 독일어 저는 완전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잠깐 한 거 외에는 사실 그것도 처음으로 그때 했던 거고 그거 외에는 사실 거의 뭐 완전 기초 없는 상태에서 30 넘어가지고 이제 처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뭐 사실 영어를 저희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다 뭐 기본적으로 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분들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영어를. 그래서 사실 영어를 뭐 원리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대충 단어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랑 영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독일어 배우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 이제 한국에서 6개월 배웠고요. 그다음에 독일 가서 3개월 더 배웠어. 9개월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독일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서울 남산에 있는 괴테 어학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집중반이라고 오전에 뭐 4시간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달에 한 코스가 끝나는데 이제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여섯 그 레벨이 있어요, 독일어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보통 들어가려면 C1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한 A1 2달, A2 2달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A1, A2, B1까지 해서 6달을 개퇴학원에서 초집중반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B1까지 끝내고 B1 정도 끝내면 사실 어느 정도 듣기 말하기를 기본적인 이제 일상 아주 간단한 건 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을.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독일로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세 달을 이제 독일에 있는 현지 어학원으로 해서 이제 그 B2반을 2달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시험 준비반으로 해서 B2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들어가려면 C1 레벨이지만 독일은 워낙 의사 부족이 심해서 B2까지만 하면은 돼요. 독일 의사는. 그래서 B2까지 그냥 간단하게 딱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어는 완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독일어 진짜 별로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고 물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독일어를 못하겠죠. 근데 또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대충 배워가지고 독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있어요. 그게 뭐 다행인 것이 이제 다른 직종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오히려 일상생활에 막 이렇게 일상생활 독일어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나은데 뭐 이제 일에서 뭐 회의하거나 막 이럴 때 오히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 저희가 영어 배운 터미놀로지랑 독일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폐렴 이제 뉴모니아잖아요. 여기 독일어는 피 여기는 앞에 묵음이 없이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푸노이모니, 뉴모니아 그리고 뭐 또 뭐 류코사이트, 류코치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사실 거의 의학 용어는 뭐 영어 저희 웬만하면 다 영어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그 독일어랑 거의 비슷해서 뭐 어원이 뭐 비슷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거의 뭐 그런 의학 전문 용어는 사실 거의 진짜 뭐 배울 뭐 더 추가로 배울 필요 없이 거의 그냥 약간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또 실제로 이제 환자 보면서 일할 때는 어 물론 이제 환자랑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그 단계가 있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이제 주로는 의사 아니면 의사 간호사 의사 환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의사는 정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거의 터미놀로지는 다 영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 그 거의 대부분 그 환자에 대해서 알거나 많이 배경 의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 뭐 거의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대충 때려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큰 문제는 저는 사실 거의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 가끔씩 얘네가 이제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구어체 비슷하게 그냥 좀 정식적인 단어가 아니고 약간 좀 그런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국에 너무 오래 안 있었더니 그래서 그런 사전에 안 나오는 그런 만약에 그런 슬랭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면 사실 물어보면은 전 외국인이니까 사실 또 다시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크게 일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랑 이제 의사 대화가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환자들이 물어보거나 뭐 대충 얘기하는 건 대부분 뭐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저한테 질문해서 저한테 대답을 이제 그 바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이러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다시 쉽게 뭐 물어봐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그냥 됐다고 이제 약간 보면 좀 약간 독일 의사들이 좀 안 됐긴 독일 환자들이 좀 안 됐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환자랑도 뭐 그렇게까지 사실 아주 뭐 불편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일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언어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제 대신 문제는 이제 오히려 개인 생활 이제 뭐 동료들끼리 막 수다 떨거나 막 이럴 때 그런 거는 아직도 조금 저도 약간 더 독일어를 해야 된다고 항상 느끼는 게 한국에서는 제가 말을 굉장히 뭐 제가 먼저 막 주도하는 편이고 막 되게 드립도 많이 치고 이런 편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 뭐 그냥 입 다물고 있거나 하고 그냥 웃고 뭐 이런 수동적인 그런 대화만 거의 가능해서 물론 이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지면은 또 뭐 많이 농담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일단적으로 저는 이제 의사로서는 사실 일하는 독일어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요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만약에 시간이 좀 있다. 그리고 내가 독일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독일어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독일어가 배우다 보면은 어,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래서 어, 아무튼 독일어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영어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은 그냥 영어권 쪽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영어가 내가 원어민처럼 안 된다 이런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러신 분들은 저같이 독일을 누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또 지금 다행히 독일 같은 경우 한국 의사면허를 어, 서류를 잘 준비하면은 특별한 별도의 시험 없이 독일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빨리 독일어를 이제 마스터하는 게 사실 독일어가 제일 큰 관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뭐 또 저는 나이 많아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지만 또 뭐 20대면은 더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뭐 저같이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독일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차피 뭐 그냥 독일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메이크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독일 병원이랑 한국 병원 뭐가 독일 병원에서 좋은지 이런 거 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